배신자 다 데려와. 소식 끊긴 탈북민 900명입니다. 이 뭔가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이 탈북자 소탕 작전에 본격적으로 나선 건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 얘기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강 교수님. 네. 화면 한번 나올 텐데 저 얘기를 좀 풀어주세요. 왜냐하면 북한 보안당국이 최근에 교양 자료를 뿌려서 저렇게 탈북자들을 회유하는 전략으로 원래는 탈북이란 말 자체도 쓰지 않았었는데요.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많이 바뀌었고요. 처음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는 뭐 중국 국경을 넘는다든가 아니면 한국으로 이제 망명할 그 탈북할 기세가 보이면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예. 그래서 그 법을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형법도 만들고요. 뭐 국경을 넘었다 중국에서 체포되게 되면 10년 내지 20년 교화형에 처하는 그런 법을 상당히 강화했거든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막지 못한다 해가지고 또 특히 일반 탈북자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민형 탈북자라고 하는 좀 잘 사는 사람들 쪽에서 많이 고위층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걸 막으려면 원초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이미 탈북했던 사람들이 다시 그들을 납치하든지 아니면 유인 납북해 가지고 예. 북한에 들어와서 그들이 방송에 나가서 한국에서 하던 생활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말하자면 거기 각본대로 짜주는 거죠. 이야기하게 되면 오히려 탈북을 막을 수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북한 우리민족 사이트뿐만 아니고 조선중앙TV라든가 좌담회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좌담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김옥선 씨 같은 그 제2북한 탈북민에 대해서는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서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예. 한 40분짜리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그 각 지역에 돌리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돼서 다시 이쁘게 했는지 그 경위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가지고 북한 그 주민들한테 선전하면서 한국에 가면 잘 먹고 잘 살고 없지만 얼마나 혹대하고 가혹한 생활을 했는지 이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선전하고 있는 거죠. 예, 뭐 이제 실제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바뀐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재 중국에서도 그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의 이 요원들이 파견돼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요원들이 탈북자를 잡아들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탈북자로 위장하지 않고는 북한에 중국에 들어와 가지고 탈북자들과 휩쓸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요원이라는 명칭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는 위장 탈북의 요원들 자기도 탈북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탈북자 속에 끼어들어 가지고 행선지 어디로 가는지를 그걸 미리 알아 가지고 그래서 수십 명이 잡힌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저 요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전보다도 이 김정은 정권이 지금 안정화돼 가면서 김정은 정권에 타격을 주는 것이 북한 인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원초적으로 막기 위해서 위장 탈북시켜 가지고 위장 탈북이 아니죠. 여원으로 위장 탈북민으로 위장해 가지고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 또 한국에 오거나 제3국에 가는 탈북민들을 정탐을 해 가지고 행선지를 파악해 가지고 가지 못하게 막거나 체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최근에도 지금 상당히 많이 체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금 중국에 있는 탈북자, 남한으로 가기 준비하고 있는 탈북자 수천 명 다시 북송시켜라. 수천 명 할당량까지 줬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아마 그 동북 삼성을 비롯해 가지고 그쪽 지역에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탈북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최근에 탈북한 것보다도 98년도, 90년대 중반, 90년도 말에 탈북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심지어 어느 언론에서는 뭐 17만 명 정도가 지금 아직도 오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최근에 한 탈북민을 만나게 됐는데 중국에 있다 가족을 데리고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자기는 18년 만에 자기 딸 때문에 들어온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중국 사람과 같이 거기서 살면서 중국화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딸이 성장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야 되니까 정체성 문제가 나타난 겁니다. 어머니에 대한 정체성 문제.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국적이 없잖아요, 어머니는. 아 잠시만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나와서 중국을 기착지로 삼고 한국에 와야 되는데 15년 한국을 못 오고 보통 중국에 그렇죠. 계속 있는 거예요? 10년, 15년 계속 있은 사람들이 지금 장악된 것만 해도 수만 명이 된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국으로 가지 못하게 북한으로 다 소환시킬 수 있도록 그전에는 뭐 거기서 살았던 거 다 용서해 주겠다. 들어오면 집도 주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그 교육 자료가 그렇거든요. 그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나 보면 다 용서해 준다. 장군님의 광폭 정치로 다 용서해 주고 그전 지난 날의 건 다 잊어버리니까 더 오히려 살기 좋게 집도 주고 다 할 테니까 다 들어와라. 또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만 아니고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데려오라는 임무가 지금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제 전직 탈북 브로커 이 분을 취재해서 상황을 한번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탈북이 힘든 시기라고 증언했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우리가 한국에 따로 배치
피자지 결정되면서 이제 중국 공안이나 그 모든 기관들이 이제 탈북자들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압록강 부망감지요. 탈북자로 이제 의심되면 이건 검문에 단속해가지고 그 전에 비하면 이제 상당히 강화됐죠. 그런 게 같이 됐고, 브로커들도 많이 이제 참석하고, 돈을 받고 협조해주던 이제 공안 그 사람들도 활동을 중정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예, 뭐 보통 탈북이란 게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예. 중국의 도움 없이는 탈북자 검거 같은 게 참 힘들 것 같아요. 모든 탈북민들이 한 8, 90%는 다 중국을 거쳐옵니다. 물론 중국 거치지 않고 오는 사람들은 고위층들, 엘리트 계층들이 이제 유럽이라든가 동남아시아에 나가 있다, 뭐 무역 일꾼들이라든가 하는 사람들 외에는 8, 90%가 다 중국을 거쳐서 그 다음에 종착지가 기존 자기네들이 북한을 떠나면 중국에 왔다가 그 다음에 제3국, 뭐 몽골을 거치던 라오스를 거치던 베트남을 거치던 태국을 거쳐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과정에서 중국이 결심만 하게 되면 다 체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어디에 어느 곳곳에 탈북민들이 있다고 장악하고 있는 것만도 수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심만 하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항 검색 때 그냥 탈북자가 지나가도 중국이 검색을 안 했는데 요즘은 북한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같이 한다면서요, 속탄 그렇죠. 작전을. 서탕 작전을 같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탈북으로 위장해가지고 탈북자들 속에 대열에 끼우는 거죠. 대열에 끼워가지고 행선지 이걸 다 알기 때문에 불시 검문하고 아니면 뭐 기차 안에서 불시 검문하던가 아니면 집 있지 않습니까? 가택에 직접 침수하는 이 기습하는 이 작전은 위장 탈북인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공안이 뭐 많이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이 정도의 행선이나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모르는데 위장 탈북인 사람들 때문에 정보 요원들 때문에 이런 그 행선지라든가 아니면 그 주거 지역에 기습 침입해가지고 떠나는 찰나에 체포되는 확률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건 공안이 중국 공안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거죠. 예,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행사하는 데에는 사드 보복의 일환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좋을 때는 또 이런 관계를 또 없앱니다. 한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2015년도죠. 9월 1일 날 한중 관계 상당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 이때는 또 탈북민들에 대한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검거나 소탕 작전이 좀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잡더라도 거기에서 범법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 외에는 잡지 말라는 지시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한중 관계가 소원해지고 특히 사드 문제로 중국이 압박을 받고 지금 우리 저 미국하고 지금 관계가 안 좋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인권 문제로 계속 이런 문제가 들고 나오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차라리 탈북자들을 다 체포해가지고 불경 아닙니까? 불경 입국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경을 불법으로 넘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체포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중국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체포해가지고 보내는 것이 오히려 낫다. 왜? 이런 사람들이 대량으로 한국에 갈 때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해서 북한하고 손잡고 넘겨버리는 게 낫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방향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탈북이 너무 어려워서 뭐 탈북 비용도 4배나 뛰어서 뭐 15,000달러까지 육박한다는 뭐 탈북 브로커 비용도 그렇게 들리고 있어요. 지금 사실 북한 탈북자들을 안내하다가 현지에서 현지인들이나 조선족이나 한족들이 안내하다가 체포된 사람들이 수십 명이 달하고 체포되게 되면 지금 7년의 징역형을 매긴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탈북자들을 구출하던 안내해서 제3국으로 옮기다가 그것이 발각돼서 들키게 되면 그 안내자는 조선족이든 한족이든 간에 7년이라는 징역을 매기기 때문에 엄청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돈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게 강 교수님 저 한번 화면 보실게. 저게 아직도 좀 뒷얘기들이 많아서 저 일가족 북송 중에 5명이 이제 모두 집단 자살한 사건. 북한 간부로 알려졌는데 강 교수님이 혹시 중국 쪽을 통해서 들으신 거라든지 혹은 고위 간부라는 설까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는 이제 탈북자들을 안내하던가 도와주는 이제 브로커들, 일명 브로커죠. 브로커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선족도 있고 한족도 있고 또 우리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도 있고 탈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가족들이라든가 아니면 저기서 중국에 나와 있는 사람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민간 단체들이 인재 단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 그런 쪽에서 이제 나온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아직 뭐 정확한 그 정보는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저게 사실이라면 그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간부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반 탈북민은 들어가도 뭐 교화용에 좀 했다가 한국에 가지 않고 나는 중국에서 돈 벌러 갔다, 약을 구하러 갔다, 먹을 걸 구하러 갔다고 계속 뽀기기만 하면
얼마든지 뭐 몇 년 안 먹고 나올 수가 있는데 저런 간부 같은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살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예, 백 팀장님 그런데 이렇게 강제 북송을 앞둔 탈북자들이 있는가 하면 네. 또 반면에 자진해서 그렇습니다. 재입국을 원하는 탈북자들도 종종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2015년 3월이죠. 함경북도 온성군의 협동농장의 반장으로 일하는 41세 된 강모 씨가 예. 내연녀 25세와 함께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을 해가지고 결국은 제3국을 통해서 들어왔다가 약 상당한 기간 있다가 다시 재입국을 했어요. 재입국을 했는데 재입국을 해서 그 청진과 온성군의 보위성에 뭘 제공을 했냐면 이 탈북자들의 휴대번호가 담긴 전화, 그다음에 이 국정원의 합동신문 내용, 그다음에 하나원 정착할 때 교육한 내용 이런 것들 정보를 전부 제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탈북자들의 휴대번호 담긴 전화번호를 활용을 해서 다시 여기에 대한 공작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재탈출을 했다가 지금 인천 그 공항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탈북자들이 현재 중국에서 접선이 돼서 가족을 함께 탈북을 시키겠다는 유인책을 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현재 900여 명 정도가 소재 불명이라고 지금 나와서 경찰이 이달 말까지 다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는 지시를 전국에 내렸는데 이 사람들이 확인도 안 하고 또 신변을 보호하는 경찰관과 협의도 없이 중국으로 원래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보고를 알려주고 들어가게 되는데 몰래 들어가서 납치되는 사례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탈북자들이 상당히 현재 한국에 있는 부적응 탈북자들이 소재 불명이면서 이런 유인책에 쏘가 넘어가게 되면 결국 납치돼서 상당한 선전전에 도움되기도 하지만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사람 그 고급 정보를 갖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이 강모 씨가 재입국을 한 뒤에 북한 매체에 등장해서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남선에서 가서 생활한 지는 불과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서 정말 매 순간순간은 정말 지옥과 같은 나날들을 보내었습니다. 저는 정말 거기서 하루에 12시간 이상에 달하는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도 정말 저한테 차려진 돈은 정말 미품밖에 안 되는 그런 정말 작은 돈이었습니다. 탈북자라는 그 이유로 정말 가는 곳마다 밀시와 천대를 정말 받아왔습니다. 네, 뭐 재입국 탈북자의 휴대전화가 이제 넘어갔다면 사실 강 교수님 같은 분들의 번호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직접 뭐 북한에서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뭐 저분들이 뭐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저는 이제 공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제 전화번호는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알려줄 수도 있고 또 노출된 전화번호를 통해 가지고 뭐 브로커들 중국에 있는 요원들이 알잡고 나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걸 가지고 이제 뭐 북한에 있는 친척들이라든가 지인들 통해 가지고 뭐 만나게 해주고 돈을 주겠다. 보이온이라는 말은 절대로 안 하죠. 만나게 해주겠다. 중국 연길까지 두만강까지 나오면 뭐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전화가 뭐 많이 왔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느닷없이 오는 전화라든가 느닷없이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면 제가 찾아서 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그렇게 오면 알았다 고맙다고 하고 지금 제가 여기서 갈 수가 없다니 좋게 말하고 끊죠. 그렇다고 뭐 거기서 협박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너 안 오면 너희 가족들 죽인다고 뭐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압록강이나 두만강 쪽에 나오면 뭐 가족들과 친척들과 만나게 해준다는 전화는 뭐 엄청 많이 하고요. 네. 그럼 다른 탈북자들도 저렇게 그 뭐 하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급 정보들이 다 넘어갔다면 강 교수님 포함해서 다른 분들도 상당히 불안할 것 같긴 해요. 상당히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라든가 가족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저게 전화 오면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돈 들고 갑니다. 진짜 만나는 이게 진짠가 해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가족이 두만강까지 데리고 나와서 그 가족이 직접 전화를 하게 합니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면 가족이 나와서 뭐 아들한테 전화한다든지 한 누나가 나왔다 그러면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나 중국에 좀 잠깐 갔다 오겠다. 그래서 없어진 사람들도 상당히 되거든요. 그러면요. 그렇게 중국에 가면 그 자체로 바로 잡혀가는 건가요? 어떻게 아니죠. 중국에 가자마자 그 공항이 내려 잡혀가는 게 아니고 중국 심양이나 이런 대련이나 북경 이런 데선 잡아갈 수가 없어요. 단지 어디로 가지 위험만 하면 연길 쪽에 가게 되면 거기는 뭐 그냥 마대자루에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마대자루여가지고 밤에
걸어서 그냥 압록강, 두만강을 넘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연길 쪽에 상당히 위험하고 또 북한의 요원들도 연길 쪽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북중 접경지대가 요즘 바뀐 게 그런 이제 사고들이 잇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최근에 탈북자 한 명도 단동에 가서 무역을 하게 해줄 테니까 작년 5월달일 겁니다. 5월달에 가가지고 그 단동 지역에서 납치돼서 북한으로 넘어갔거든. 북한 납치됐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무역하겠다. 너 무역하고 너 무역 관계 때문에 우리 북한 만나자 해가지고 단동에 가서 납치돼가지고 넘어간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물론 아직은 뭐 납치로 보는데 그 친구는 안 나왔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TV에도 안 나오고 조선중앙TV도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납치인지 자진 입국인지는 모르지만 넘어갔거든요. 그것도 제가 아는 사람이 넘어간 거죠. 예. 북한도 바뀌었고 중국의 도움도 받으면서 지금 탈북자 소탕 작전이 정말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백 팀장님, 저 주제를 보시면 뭐 배신자 다 데려와라는 김정은의 말도 있지만 소식 끊긴 900명, 그러니까 소재불명의 탈북민이 저는 900명이 되는지는 예. 처음 알았어요. 네, 그 지난번 제가 이 뉴스 특급에 나와서 그렇죠. 그 소재 불명된 그 상당히 비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이 지금 현실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경찰청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각 전국 지방 간할 경찰서의 담당 경찰관들이 어떤 목적이냐면 동향을 파악하고 감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 탈북민들의 어떤 정착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신변을 보호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0여 명이 넘는 사람들, 그러니까 현재 3800여 명 중 3%인 900명이 소재 불명이라고 하면 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중에 지금 보안 쪽에서는 공안이나 보안 쪽에서는 어떤 상황을 보고 있냐면 혹시 소재가 끊긴 사람들이 재입국됐거나 아니면 납치가 됐거나 또는 또 고첩이라든가 국가 그 안전보위부에서 파견된 중국에 여행했을 때 접촉을 하고 다시 와서 소위 한국에 이해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가 측면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첩이라는 건 고정관첩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900여 명의 소재 불명을 이달 말까지 빨리 파악을 해서 보고하라는 측면은 아마 이게 이제 이 보고가 이루어지고 나면 9월 달부터는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을까 그런 분석이 됩니다. 예. 예, 탈북자들은 사실 한국의 하나원에 졸업하게 되면 약 2년간, 일반 탈북자들은 한 2년간 정착 때문에 관리를 보안계가 맡아서 해요. 그런데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관리를 2년 정도 뭐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고 감시 사찰이 아닙니다. 감시 사찰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탈북민도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 국민인데 어떻게 감시 사찰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보안계가 담당해서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경찰들이 그 지역에서 안내해주고 관리해주고 뭐 직업 구해주는 건 좀 낮기 때문에 그렇게 2년밖에 해주질 못해요. 그거 다 어떻게 하면 또 계속 늘어나는데 예. 그 한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정부도 하면 우리 정부에만 해도 수백 명의 탈북자가 있는데 보안계 인원이 한두 못합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900명 저는 그보다 더 많다고 생각해요. 아, 제가 아는 소재 사람만도 엄청나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하면 서점을 한국에 있다가 여기서 정착을 못하고 제3국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남아 가는 사람들, 예. 그다음에 유럽에 가는 사람들, 미국에 가는 사람들, 영국에 상당히 많은데 특히 미국에 가는 사람들은 동향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돼요. 그러나 중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비자가 없는 나라들, 특히 동남아시아 비자 없거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기 가서 불법 체류해서 정확히 사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가보니까 필리핀에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이 중에서 더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지인이나 1년에 한두 번 전화가 와요. 이 전화가 오지 않는 사람이 아마 900명이 아닐까. 그러면 상당히 많은 거죠. 여기서 북한에 들어간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끌려 들어간 사람이 있고 납치된 사람이 있고 이제 우리 그 과장님 말씀했듯이 자진 입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진 입국하는 사람도 저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자진 입국이냐면 소재불명이 뭐 1000명 넘는 사람 중에 북한에 벌써 간 사람 그렇죠. 한국에 왔다는 소리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에 왔다는 걸 없애고 자기가 중국 가서 한국에 정착국 받아고 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한국 국적을 없애버리는 게 요건을 버리고 북한에 가서 자수한답니다. 자수해가지고 나는 중국에서 돈 벌러 갔다 이렇게 와서 나는 다시 고향에 돌아왔다 용서해달라. 그리고 더 벌어온 돈 게 조금 바치고 그리고 다시 또 요건 만들어 중국 나오면서 장사하고 뭐 장마당에 코너를 몇 개 받아가지고 사는 이렇게 또 거기서 다시 정착해서 잘 사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지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북한에서 어떤 형태로 선전전을 펼치고 있느냐면 지금 우리 민족길이라는 매체에 등장하는 인원이 한 2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상당한 시일이 지나면 소재나 종적이 행방불명인 사람이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현재 단기적으로 북한에서는 자
탈북을 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난 환대를 해준다. 어떤 거냐? 아파트도 주고 교화소라든가 뭐 요독 수용소라든가 이런 곳에 보내지 않고 대우를 해준다. 이제 이렇게 지금 선전전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속아서 우리 강 교수님 설명처럼 실제로 자진 입국한 사람도 있고 또 보위성 직원하고 중국에서 접촉이 돼가지고 대동 입국을 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과연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선전전에 어느 정도 기간만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몇 퍼센트 정도만 남겨두고 대다수는 처형이 된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용만 하고 결국은 남한 한국 사회에 맛본 사람들은 제1로 위험주의 인물로 이제 리스크돼 있습니다. 이걸 참작을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좀 할게요. 왜냐하면 강 교수님 지금 북한에서 탈북을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중국까지는 왔는데 한국에 못 오는 사람들도 지금 김정은의 이 탈북 소탕 작전 때문에 잠시 숨고르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은 확실히 탈북이 어려운 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보다 김정은 시대 들어와가지고 탈북이 엄청 어려워진 건 맞고 그 단적 신뢰가 돈이 많아졌습니다. 그전에 200만 원이 됐는데 지금은 1,000만 원을 요구하거든요.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돈이 액수가 높아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김정은의 정책이 속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듯 보이지만 일단 뭐 탈북 브로커 얘기 그리고 북한 전문가와 함께 이 얘기 좀 짚어봤습니다. 네. 한 40분짜리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그 각 지역에 돌리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돼서 다시 이쁘게 했는지 그 경위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가지고 북한 그 주민들한테 선전하면서 한국에 가면 잘 먹고 잘 살고 없지만 얼마나 혹대하고 가혹한 생활을 했는지 이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선전하고 있는 거죠. 예, 뭐 이제 실제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바뀐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재 중국에서도 그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의 이 요원들이 파견돼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요원들이 탈북자를 잡아들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탈북자로 위장하지 않고는 중국에 들어와 가지고 탈북자들과 휩쓸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요원이라는 명칭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는 위장 탈북의 요원들, 자기도 탈북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탈북자 속에 끼어들어 가지고 행선지 어디로 가는지를 그걸 미리 알아가지고 그래서 수십 명이 잡힌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저 요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전보다도 이 김정은 정권이 지금 안정화돼 가면서 김정은 정권에 타격을 주는 것이 북한 인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원초적으로 막기 위해서 위장 탈북시켜 가지고 위장 탈북이 아니죠. 여원으로 탈북민으로 위장해 가지고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 또 한국에 오거나 제3국에 가는 탈북민들을 정탐을 해 가지고 행선지를 파악해 가지고 가지 못하게 막거나 체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최근에도 지금 상당히 많이 체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금 중국에 있는 탈북자, 남한으로 가기 준비하고 있는 탈북자 수천 명 다시 북송시켜라. 수천 명 할당량까지 줬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아마 그 동북 삼성을 비롯해 가지고 그쪽 지역에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탈북자들이 있는데 행선이나 어디 있는지 위치를 모르는데 위장 탈북한 사람들 때문에 정보 요원들 때문에 이런 그 행선지라든가 아니면 그 주거 지역에 기습 침입해 가지고 떠나는 찰나에 체포된 상률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건 중국 공안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거죠. 예,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행사하는 데에는 사드 보복의 일환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좋을 때는 또 이런 관계를 또 없앱니다. 한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2015년도죠. 9월 1일 날 한중 관계 상당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때는 또 탈북민들에 대한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검거나 소탕 작전이 좀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잡더라도 거기에서 범법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 외에는 잡지 말라는 지시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한중 관계가 소원해지고 특히 사드 문제로 중국이 압박을 받고 지금 우리 미국하고 지금 관계가 안 좋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인권 문제로 계속 이런 문제가 들고 나오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차라리 탈북자들을 다 체포해가지고 불경 입국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경을 불법으로 넘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체포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중국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체포해가지고 보내는 것이 오히려 낫다. 왜? 이런 사람들이 대량으로 한국에 갈 때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해서 북한하고 손잡고 넘겨버리는 게 낫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방향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탈북이 너무 어려워서 뭐 탈북 비용도 4배나 뛰어서 뭐 15,000달러까지 육박한다는 뭐 탈북 브로커 비용도 그렇게 들리고 있어요. 지금 사실 북한 탈북자들을 안내하다가 현재 배신자 다 데려와 소식 끊긴 탈북민 900명입니다. 이 뭔가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이 탈북자 소탕 작전에 본격적으로 나선 건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 얘기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강 교수님. 네. 화면 한번 나올 텐데 저 얘기를 좀 풀어주세요. 왜냐하면 북한 보안 당국이 최근에 교양 자료를 뿌려서 저렇게 탈북자들을 회유하는 전략으로 원래는 탈북이란 말 자체도 쓰지 않았었는데요.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많이 바뀌었고요. 처음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는 뭐 중국 국경을 넘는다든가 아니면 한국으로 이제 망명할 그 탈북할 기세가 보이면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예. 그래서 그 법을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형법도 만들고요. 뭐 국경을 넘었다 중국에서 체포되게 되면 10년 내지 20년 교화형에 처하는 그런 법을 상당히 강화했거든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막지 못한다 해가지고 또 특히 일반 탈북자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민형 탈북자라고 하는 좀 잘 사는 사람들 쪽에서 많이 고위층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걸 막으려면 원초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이미 탈북했던 사람들이 다시 그들을 납치하든지 아니면 유인 납북해 가지고 예. 북한에 들어와서 그들이 방송에 나가서 한국에서 하던 생활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말하자면 그 각본대로 짜주는 거죠. 이야기하게 되면 오히려 탈북을 막을 수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북한 우리민족길 사이트뿐만 아니고 조선중앙TV라든가 좌담회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좌담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김옥선 씨 같은 그 제2북한 탈북민에 대해서는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서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압록강 도망감지요. 탈북자로 이제 의심되면 이건 검문에 단속해가지고 그전에 비하면 이제 상당히 강화됐죠. 부르는 게 같이 됐고 브로커들도 많이 이제 참석하고 돈을 받고 협조해주던 이제 공안 그 사람들도 활동을 중지하라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예, 뭐 보통 탈북이란 게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예. 중국의 도움 없이는 탈북자 검거 같은 게 참 힘들 것 같아요. 모든 탈북민들이 한 80~90%는 다 중국을 거쳐옵니다. 물론 중국 거치지 않고 오는 사람들은 고위층들, 엘리트 계층들이 이제 유럽이라든가 동남아시아에 나가 있다, 뭐 무역 일꾼들이라든가 하는 사람들 외에는 80~90%가 다 중국을 거쳐서 그 다음에 종착지가 기존 자기네들이 북한을 떠나면 중국에 왔다가 그 다음에 제3국, 뭐 몽골을 거치던 라오스를 거치던 베트남을 거치던 태국을 거쳐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과정에서 중국이 결심만 하게 되면 다 체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어디에 어느 곳곳에 탈북민들이 있다고 장악하고 있는 것만도 수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심만 하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항 검색 때 그냥 탈북자가 지나가도 중국이 검색을 안 했는데 요즘은 북한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같이 한다면서요. 속탄 그렇죠. 작전을. 소탕 작전을 같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탈북으로 위장해가지고 탈북자들 속에 대열에 끼우는 거죠. 대열에 끼워가지고 행선지 이걸 다 알기 때문에 불시 검문하고 아니면 뭐 기차 안에서 불시 검문하던가 아니면 집 있지 않습니까? 가택에 직접 침수하는 이 기습하는 이 작전은 위장 탈북인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공안이 뭐 많이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최근에 탈북한 것보다도 98년도, 90년대 중반, 90년도 말에 탈북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심지어 어느 언론에서는 뭐 17만 명 정도가 지금 아직도 오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최근에 한 탈북민을 만나게 됐는데 중국에 있다 가족을 데리고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자기는 18년 만에 자기 딸 때문에 들어온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중국 사람과 같이 거기서 살면서 중국화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딸이 성장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야 되니까 정체성 문제가 나타난 겁니다. 어머니에 대한 정체성 문제.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국적이 없잖아요, 어머니는. 아 잠시만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나와서 중국을 기착지로 삼고 한국에 와야 되는데 15년 못 오고 중국에 그렇죠. 계속 있는 거예요. 10년, 15년 계속 있은 사람들이 지금 장악된 것만 해도 수만 명이 된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국으로 가지 못하게 북한으로 다 소환시킬 수 있도록 그전에는 뭐 거기서 살았던 거 다 용서해 주겠다. 들어오면 집도 주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그 교육 자료가 그렇거든요. 그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나 보면 다 용서해 준다. 장군님의 광폭 정치로 다 용서해 주고 그전 지난 날의 건 다 잊어버리니까 더 오히려 살기 좋게 집도 주고 다 할 테니까 다 들어와라. 또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만 아니고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데려오라는 임무가 지금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제 전직 탈북 브로커 이 분을 취재해서 상황을 한번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탈북이 힘든 시기라고 증언했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한국의 사드 배치 이제 결정되면서 이제 중국 공안이나 모든 기관들이 이제 탈북자들에 대한